네, 이제 아까 했던 내용 제가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이제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어떤 신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경찰 신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다른 기관은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내용이죠. 다른 기관이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무슨 의미가 되겠다?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자, 성질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란 자,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 임무, 자, 모든 임무. 자, 이 모든 임무가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라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실정법은요. 여러분들 다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뭐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또는 그 밑에 나오는 뭡니까? 자, 해양경찰법, 자, 해양경비법, 뭐 경직법. 자, 여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자, 모든 임무를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쭉 배울 내용이고. 자, 그 옆에 가서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자,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분명히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기관의 종류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는 무조건 경찰기관이었어야 되지만 자, 요거는 실질적인 의미는 경찰기관이 아니더라도 자, 뭐뭐 하냐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일반 통치권에 기해 명령 강제만 하는 기관이라면 다 무슨 의미가 되겠다? 실질적인 의미의 자, 경찰이 되겠다. 알겠죠? 그죠? 여기서 내볼게요. 그래서 자, 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 작용을 기준으로 하죠. 자, 여기서 말한 작용은 아까 그걸 말합니다. 명령 강제하는 거. 그래서 자, 그 작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자, 그 작용이란 그 밑에 바로 자, 권력적인 작용을 말하겠다. 권력적인 작용. 그래서 자, 이 권력적인 작용은 즉 명령 강제를 말하겠다. 그죠? 다 이어진 내용이죠. 자, 하나하나 다 분리되어 있는데 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쭉.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사회 목적적, 자, 소극 목적적 작용이다. 볼게요.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란 자, 뭡니까? 사회 목적적이고 다음에 소극 목적적이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란 작용을 중심하는 데 있죠. 자, 근데 그 작용이 뭐였어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뭡니까? 일반 통치권에게 명령 강제를 하는 거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와가지고 자, 여기서 자, 우리가 경찰 행정이란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자, 하나는 또 국가 전력을 위한 거. 그러면 아까 저기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이 부합되는 건 우선 무슨 목적입니까? 사회 목적적 행정이죠. 그죠? 자, 근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자, 해양경찰이 하는 일들이 자, 소극 목적이냐 적극 목적이냐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서 말했던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란 건요. 자, 새로운 법을 도입한다는 그 말은 그건 아니야. 자, 있던 법을 자, 유지하겠다. 질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질서 유지에 부합하는 건 뭡니까? 적극 목적이다. 소극 목적이다. 소극 목적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 아까 말했던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뭘 말한다? 사회 목적적 행정이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뭡니까? 소극 목적의 행정을 말하겠다. 알겠죠? 그럼 아까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뭡니까? 사회 목적의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자, 명령 강제, 국력적 작용을 하는 걸 말하는데 자, 바로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이놈들 말하겠죠. 그죠? 자, 이 보안경찰, 일반경찰을 말합니다. 뭐 육경이 됐건 해경이 됐건.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산림, 그다음에 철도경찰. 자, 이 사람들도 뭐 하는 겁니까? 명령 강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를 보면요. 자, 일반 행정기관이 자, 실질적이다, 형식적이다.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인 의미의 자,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시 한번 자, 일반 행정기관이 자, 경찰 일을 한다. 자, 형식적이 실질적이야. 실질적이죠. 그죠? 그래서 자, 실질적인 의미의 자,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나 있으나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경찰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경찰 신분. 그리고 그 밑에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과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은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개념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서로 이제 대비되는 개념, 자, 이렇게 이제 분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항자들이 자, 분류를 좀 해놨다 그랬습니다. 자, 경찰이.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과 그다음에 여기는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형식적이란 건요. 자, 겉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겉 모양이란 자, 뭘 말합니까? 자, 경찰 자, 조직 또는 자, 경찰 자, 신분을 말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 경찰은 반드시 뭐야 된다? 경찰 조직이거나 신분이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자, 이 경찰 조직이 하는 일을요. 자, 어디에서 구분해놨다? 자, 실정 자, 법에서 규정을 좀 해놨습니다. 자, 어디에서? 실정법에서. 자, 이게 말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정해진 법이야. 뭐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뭐 해양경찰법, 그다음에 해양경비법, 또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자, 해양경찰의 임무는 자, 무슨 의미다? 형식적인 의미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자, 실무상의 개념이라 합니다. 그죠? 자, 실무상의 개념이라 한다. 그래서 자, 이 실정법에 정해진 임무는요. 자, 경찰 조직이 하는 일은 모두 포함된다고 했죠. 자, 모든 임무를 말해. 근데 이 모든 임무가 아까 말했듯이 자, 질서 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 자, 서비스 업무, 다음에 뭐 정보 업무, 다음에 뭐 외사 업무 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찰 신분을 가진 모든 임무는 다 어디에 속한다? 형식적인 의미에 속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요. 자, 뭐가 중심이 된다? 자, 작용. 자, 또는 자, 성질 중심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작용 또는 성질은 뭘 말합니까? 아, 실질적으로 아, 저 새끼 경찰 아닌 줄 알았는데 경찰 일을 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작용 또는 성질은 뭘 말한다?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사회. 자, 이거 이제 외워버려. 그죠? 자, 뭡니까? 사회, 공공의 자, 안녕과 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두 번째 뭘 가지고? 자, 일반 자, 통치권을 가지고 자, 일반 통치권. 자, 요거 이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 통치권을 가지고 자, 세 번째 뭐 합니까? 자, 명령, 자, 강제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자, 이런 작용들을 뭐라 한다? 자, 권력적 작용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작용이란 바로 요걸 말합니다. 권력적 작용을 말해요. 알겠죠? 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서비스 업무 있죠? 자, 이 서비스 업무는 자, 우리가 이제 자, 비권력적 자, 작용이랍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비권력적 작용은 자, 무슨 의미에 속한다? 형식적인 의미에 속한다. 자, 이 비권력적 작용은 실질적인 의미에 포함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뭐만 해당된다? 권력적 작용만 해당된다. 자, 이 권력적 작용을 하는 기관이 경찰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대비가 된 내용입니다. 자, 이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뭐만? 경찰기관만 할 수가 있는데 이 실질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다른 자, 행정기관도 자, 다른 행정기관도 포함될 수가 있겠다. 분명히 대비가 되죠. 그러면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작용 또는 성질 중심이란 거는 자, 뭡니까? 권력적 작용만을 말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보면요. 자, 여기 전부야. 여기 전부고 표에 나왔던 이제 모든 이제 문구들은요. 요거를 그냥 달리 표현하고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다른 표현을 하고 다음에 이걸 좀 풀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런 문구들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자, 모두 고르시오.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을 모두 고르시오.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틀린 것은 몇 번인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해양경찰학교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출제자들이 아, 이렇게 두 개가 대비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서만 출제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대륙법계, 영미법계는 여기 이제 패스합시다. 여기서 육경은 좀 중요시하게 되는데 자, 패스하고 자, 네 번째 자, 경찰의 분류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분류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경찰의 분류는 자, 기준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제 각기 달리 분류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삼권 분립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분류를 또 합니다. 삼권 분립이란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 자, 행정부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자, 해양경찰은 입법부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자, 뭡니까?
자, 행정경찰하고 뭡니까? 다음에 사법경찰에 해당되죠. 그죠? 자, 여기서 말했던 행정경찰은 뭡니까? 자, 이미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그냥 집행하는 거. 그죠? 자, 근데 사법경찰은 뭐라고 했어요? 사법은 자, 범법자가 있습니다. 범법자가 있는 놈 잡아다가 수사하고 다음에 처벌 내리는 게 바로 이제 사법경찰기관이죠. 자,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요번에 행정경찰은 우리가 이제 자, 미리 이제 법을 집행하는 거. 법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자, 사전 예방적인 차원 되겠다. 사전 예방적인 차원 되고, 다음에 이제 사법은요, 자, 이미 저질러진 법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 내는 거죠. 자, 뭡니까? 사후적인 수단이 되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분하면 될게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삼권분립이란 거는 자, 행정경찰하고 다음에 이제 사법행정경찰로 다시 자, 사법해양경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말하는 자, 행정해양경찰은 건요, 자,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 및 자, 범죄 예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경찰이 자, 이걸 말합니다. 이렇게.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행정경찰,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재무경찰, 의무경찰을 구분하는, 사법경찰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경찰은 여기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 목적. 그죠? 그래서 사전 예방이 목적이 되겠고, 그래서 자,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나중에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 되겠다.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은 뭐, 아까 배웠었죠? 자, 뭐 있습니까?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이란? 자, 요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을 한다. 그죠? 자, 밑에. 자, 사법경찰 볼게요. 자, 사법경찰은요, 자, 형사사법권이다. 그죠? 사법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법 질서를 유지하는 거 말합니다. 자, 범법자에 대해서 자,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적인 절차를 하고, 그래서 자, 이 사법적인 절차를 위해서요, 자,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법을 정해놨습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들은요, 자, 형법에서 정해놨고, 자, 이 형법에서 어긴 놈들은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처리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자,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자, 이 사법경찰은 자, 뭡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좀 다른 내용이죠. 자, 뭡니까? 사법경찰은 국가 존립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맞죠? 자, 다시 생각해볼게.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닌 건 뭐야? 형식적이죠. 그죠? 자, 이 형식적이라는 거는 경찰의 임무를 이제 법에서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요거 사법, 수사권, 수사하는 거 법에서 정해놨죠. 해양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요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거리가 먼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 말한다. 요거는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이 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래서 다른 기관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요겁니까?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경찰은 경찰 신분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자, 모든 임무는 다 형식적인 의미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이제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서 자, 사전 경찰 또 다시 자, 예방 경찰 또는 자, 진압 경찰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죠? 자, 문자 그대로죠. 자, 예방 경찰이란 자, 위험 방지 또는 위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자, 권력적 또는 자, 비권력적 작용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자, 예방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비권력적 작용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범죄 예방 위해서 우리 순찰차가 순찰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순시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자, 뭡니까? 자, 권력적 작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순찰 넣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 범죄 예방 위해서 뭐 서비스 한다거나 자, 이런 것도 다 자, 예방 해양경찰에 포함되겠다. 그리고 밑에 자, 진압 해양경찰 뭡니까? 말 그대로 진압하는 거죠. 자, 뭘 진압해? 범죄를 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자, 이런 권력적 작용을 말하겠다. 자, 그리고 자, 권한과 책임 보겠습니다. 자, 권한이 자, 국가 중앙에 있느냐 또는 지방에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 국가경찰 또는 자, 자치해양경찰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해양경찰은 자, 국가경찰이죠. 그죠? 자, 분권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자, 육경은 분리가 됐다. 육경은 현재 뭡니까? 자,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 분리되기 이전에도 자, 이전에 이제 예전에 수업 설명드린 내용이 자, 육경도요. 원래는 이제 국가경찰을 통째했습니다. 그리고 자, 예외적으로 이제 제주도 가면 제주도 자치경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식의 형태로 자, 국가경찰과 다음에 자치경찰로 구분되어 있다. 자, 어디만? 육경만. 다음에 해양경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해양경찰은 뭡니까? 현재 국가경찰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된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자, 국가가 설립해서 이제 관리하는 경찰을 말하고, 저 밑에,
자, 자치경찰은 자, 자치단체, 자, 지자체를 말합니다. 그죠? 뭐 시도지사, 그죠? 그래서 자, 자치경찰을 말하겠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경찰 활동이 이제 질과 내용에 따라서 자, 내용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자, 권력적 작용이냐 또는 자, 비권력적 작용이냐. 자, 비권력적 작용은 제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했죠? 서비스 업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서비스 업무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질서 해양 경찰 즉 권력적 작용을 수상을 한다. 자, 그리고 자, 봉사 해양 경찰은 뭘 말합니까? 자, 비권력적 작용 또는 이제 서비스 업무를 하죠. 자, 서비스 업무를 자, 주로 한다. 그래서 뭐 순찰이라든가 또는 사람 구하는 순환구 업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자, 위의 정도 봅니다. 위의 정도 보면 자, 평시경찰과 그다음에 비상경찰로 구분되죠. 그죠? 자, 평시란 거는 아무 일이 없었을 때, 그죠? 자, 그런 이제 평상시를 말하고, 다음 비상경찰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자, 국가 재난 상태 또는 비상 상태 있죠. 그죠? 자, 그때를 말하겠다. 그래서 자, 비상시에 자, 군에 의해, 그죠? 비상시 법에 의해서 이제 군이 행하는 자, 경찰 작용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내용인데, 자, 비상시 뭐 전시 상황이 되면요, 자, 경찰도 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겠다? 자, 비상 해양 경찰 하겠다. 자, 그 밑에 자, 보충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아까 처음에 자, 이 사법 경찰하고 자, 행정 경찰을 제가 이제 분리했었죠. 그죠? 자, 뭐에 따라서? 삼권 분립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자, 우리나라 해양 경찰은요, 요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같이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죠? 그 내용이 나왔죠? 자,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자, 조직법상, 자, 행정해양경찰과 다음에 사법해양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알겠죠? 그죠? 나중에 조직법이라는 단어는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 가세요. 자, 이제 국가경찰과 다음에 이제 자치경찰에 대한 내용 간단히 좀 이해만 좀 해볼게요. 어차피 이제 해양경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자, 그 밑에 이제 자, 국가경찰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자, 국가경찰은 자, 이 모든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자, 중앙 집권적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자치경찰은 뭡니까? 자, 이런 자, 권한과 다음에 책임이 어디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뭐 시도지사라든가. 자, 그래서 뭐 지방분권적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다만 이제 장점 좀 비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점 보시면요. 자, 국가경찰은 자, 이 국가의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법 집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조직의 통일적인 운영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자,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자, 국가에서 타 기관까지 조정할 수가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경찰 니네랑 이렇게 협조해라. 자, 이런 것도 아주 용이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그 반면에 자, 이 자치경찰은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자, 무슨 장점이 있냐면 제 그 지방자치 자,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들 있죠. 자, 시민들의 적합한 행정을 이렇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 시민들에 맞는 자, 그런 서비스를 자, 제공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자, 경찰 행정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자, 그 지역 주민 위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내용 무슨 내용이 나와요? 자, 인권 보장과 다음에 민주성이 보장된다. 아까 말했죠? 자, 뭡니까? 그 지역 주민 위주로 다음에 업무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 민주성도 보장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다 이어진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자, 경찰 조직의 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자, 개혁이란 건요, 변화를 말하잖아요.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다 똑같은 내용이야. 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개혁까지도 용이하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4페이지 가세요. 자, 경찰의 임무 보겠습니다. 경찰 임무. 자, 칠판 정리 좀 하고. 자, 경찰의 임무, 주된 임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아까 이제 내나 말씀드렸어요. 내나 말했어요. 내나. 계속 말했어. 계속. 뭡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나오죠. 그죠? 이 질서 유지에 대한 뭡니까? 마지막까지. 위험 방지가 나오죠. 그죠? 자, 두 번째 뭡니까? 범죄 수사 있죠. 그 세 번째 뭡니까? 서비스 업무까지. 그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경찰의 업무를 구분한다면 자, 요 세 가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 세 가지 정확히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계속 반복해야 돼. 아예 그냥 수업 시간 끝내고 하게. 첫 번째 뭡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요거 칠판 닦을 시간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한테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첫 번째 뭡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뭡니까? 위험 방지. 두 번째 뭡니까? 자, 범죄 수사. 세 번째 뭐야? 자, 서비스 업무.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 밑에 이제 이런 임무들이요. 자,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자, 실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맞잖아. 자, 이 사회 공공의 안녕의 질서가 됐건, 다음에 사법수사가 됐건, 사법이 됐건, 또는 서비스 업무가 됐건, 다 어디 포함되는 개념이라 했죠? 실정법에 포함된 개념이 있죠. 자, 이 실정법이란 뭡니까? 자,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을 했습니다. 맞죠? 자, 이 형식적인 의미의 해양경찰은 자, 어디에서 정하고 있는? 실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 실정법에서 정했다. 무슨 말이야? 자, 경찰 기관이 또는 자, 경찰 신분이 갖고 있는 자, 이 모든 임무라고 있죠. 자, 모든 임무.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임무는 서비스 업무가 됐건, 자, 질서 유지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경찰 기관이 할 수 있는 임무가 다 어디 정해져 있다고? 실정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자, 그 실정법이 아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자, 뭡니까? 해양경찰법이 있죠. 그죠? 이제 해양경찰법에 이런 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임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해양경비법이 나오죠? 자, 해양경비법. 나중에 이제 해사법규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제 국가경찰, 다시, 자, 진행되어 있으니까요. 자, 경찰 공무원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자, 우리 작용법이라는데, 자, 그 작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인 뭡니까? 바로, 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경찰이 할 수 있는, 자, 일. 자,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 이 주로 이제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실정법이라 말합니다. 경찰 임무라 말한다면.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임무, 자, 정확히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법 볼게요. 자, 기억 보면요. 자, 우리나라 이제 해양경찰은, 자, 수색구조, 자, 연안안전관리. 자, 수색구조, 봐봐.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는 거리가 멀죠?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수색구조하는 거야. 뭡니까? 이것도 이제 서비스 업무죠? 자, 이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거, 자, 형식적인 의미야,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야. 형식적인 의미죠? 자, 형식적인 의미는 다 어디서 정한 거다? 실정법에서 정한 거다. 자, 그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수색구조, 자, 연안안전관리, 그리고 이제 선박교통관제. 나중에 선박이 입출항할 때, 다음에 그 교통관제를 해줍니다. 자, A 선박 어디로 가세요? B 선박 어디로 가세요? 이게 교통관제야. 근데 다만, 자, 항로표지 관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양경찰이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경호, 경비, 대간첩, 다 대테러,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다 알만한 임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똑같은 내용 기억나죠? 자, 뭐를 위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요게 이제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진압, 수사를 한다. 그죠? 이게 경찰한테 부여된 임무입니다. 범죄 예방, 진압, 수사.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디귿 갑니다. 자, 이 경찰은, 자, 마찬가지로,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 정보 수집, 작성, 배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다음에 이제 리를 갑니다. 자, 이 해양경찰은, 자, 이 임무가 좀 특별합니다. 자, 못 한다. 자, 오염 방제 업무도 하고 있겠다. 그죠? 이제 해상에서, 자, 유류 오염 사고, 또는, 자, 이런 뭡니까? 자, 기타 이제 유해체 물질, 이제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이런 방제 업무도 하고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해양 오염 방제. 자, 그 밑에 이제 미음 보시면요. 뭐, 미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에 이제 경비법에서 업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보호 업무, 다음에 대테러 업무, 다음에 뭐 시설 보호, 다음에 항행 보호, 다음에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경직법에도, 자, 요거는, 자,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육경도 똑같이 적용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일반 육경도 똑같이 적용받는, 자, 작용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렇게, 자, 임무들이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 어차피 뒤에서 또 배울 내용이니까 간단히, 이 정도가 있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그러면, 자, 경찰 임무가요. 아까,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세 가지. 첫 번째, 자, 뭐부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 뭡니까? 자, 공공의 안녕과, 다음에 뭡니까? 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위험 방지. 그죠? 이게 이제, 자, 몇 번째 임무? 첫 번째 임무. 그죠? 근데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된 임무입니다. 뭡니까? 경찰의 업무는 뭐가 가장 주된다? 요게 가장 주된 임무입니다. 자, 그러면, 안녕이 뭔데? 질서가 뭔데? 그러면 또 위험이라고 말하는데 위험이 뭐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거 각각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좀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첫 번째, 자, 이 안녕이라고 하는 건요. 자, 여러분들, 자, 인사말 뭡니까? 인사말. 안녕? 그죠? 안녕? 그죠? 자, 안녕이라는 건요. 잘 있냐는 겁니다. 잘 있냐? 잘 보존되어 있냐? 잘 존립해 있냐? 자,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잘 존립해다, 잘 유지되어 있다, 잘 유지되어 있다. 자,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근데 이 법이, 자, 우리가 말하는, 자, 좀 법을 좀 분리해 보면, 성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성문법이라면요, 자, 이 문서화된 거를 우리가 이제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성문법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헌법, 그리고 이제 해사법규에서 배웠던 뭡니까? 자, 법률, 국회에서 정한 거, 그죠? 또는 뭐, 조약,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 뭘로? 문서화된 법을 뭐라 한다? 성문법이라 하고, 그죠? 요게 이제 안녕입니다. 잘 있냐? 자, 잘 있냐 묻는 거는, 아, 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냐고 묻는 거죠. 그죠? 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근데 그 법이 무슨 법이야? 성문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 질서. 자, 질서는요, 자,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굳이, 자, 이거는, 뭐 법이 아니더라도 질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이 법들은요, 말 그대로, 자,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 자, 그런 질서들을 말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자,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자, 불문법. 불문법에 대한 질서를 말합니다. 알겠죠? 자, 불문법이란, 자, 문서가 되지 않은, 아니 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서가 아닌 법들을 우리가 이제 불문법이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 문서는 아닌데, 문서화되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도리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자, 질서라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공공의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는 뭘 말한다? 성문법적인 개념을 말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질서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한다? 아, 불문법적인 개념을 말하겠다. 구분됐습니까? 그죠? 자, 우선 여기까지 구분해 볼게요. 나중에 위험은 좀 다시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 두 개가 대비가 됩니다. 개념적으로. 벌써 대비가 되겠죠? 자, 벌써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개념? 성문법적인 개념이고, 다음에, 자,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한다? 불문법적인 개념을 말한다.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출제자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동작 아주 좋아한다 그랬죠? 자, 요게 첫 단계입니다.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성문법적인 개념에서 이제 안녕 보겠습니다. 자, 안녕 요소에는요, 총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 그 중에, 1요소. 첫 번째 요소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이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자, 법 질서의, 자, 불가침을 말합니다. 자, 안녕. 자, 안녕하냐라고 말한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를 안녕이라 한다 했죠? 자, 그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를 좀 어렵게 말해서 뭡니까? 법 질서가 불가침, 침범당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뭐가 되겠다? 법 질서에 불가침이 되겠다. 그게 이제 바로 뭡니까? 자, 이 성문법적인, 자, 안녕 요소 중에 제 1요소입니다. 자, 1요소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1요소가 있겠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건 뭐냐면요. 아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책에는 두 번째 나오는데, 자, 국가, 자, 존립에 대한, 자, 마찬가지로 불가침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개인이 있죠? 자, 개인에 대한 불가침이 있겠다. 정리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 세 가지 요소는, 자, 법 질서의 불가침, 즉,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국가가 잘 존립되고 있느냐. 그죠? 자, 국가의 존립에 대한, 자, 불가침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자, 개인에 대한, 자, 불가침, 개인의, 자, 사적 이익이, 자, 침범받지는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도 바로, 자, 국가가 잘 있느냐겠죠? 국가만 잘 있으면 뭐해? 자,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렇게 사적 자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침범당하지 않는 것도 바로 뭐에 속한다? 안녕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자,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있다. 자, 무슨 요소가 있다? 법 질서의 불가침, 우리가 이제 1요소로 한다. 안녕이 1요소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로써 가지고 정확히 이제 내용을 좀 따져볼게요. 첫 번째. 자, 이 의의 보시면요. 자, 법 질서, 국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이 집행을 한다. 그죠? 자, 이런 법이잖아. 단순히 생각해봐. 자, 법이죠? 당연히 누가 집행하겠어요? 국가에서 집행하겠죠? 그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형 가볼게요. 자, 개인의 권리 또는, 자, 법익의,
자, 불가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뭐 개인이라든지 뭐 법질서라든지 불가침을 말한다. 그죠? 똑같은 내용이고. 자, 그 밑에 자, 이 성문규범의 총체 보겠습니다. 자, 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 공공의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은 즉 국가가 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자, 어디에 정한 거? 성문법에서 정한 걸 말합니다. 아, 성문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자, 리를 갑니다. 자, 그래서 자, 개인과 자, 국가 등 관련된 것을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안녕은 국가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된다? 국민도 포함되는, 자, 국민도 포함, 개인도 포함되는, 자, 이런 이중적인 개념을 말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간단히 좀 의의를 좀 받고, 자, 첫 번째, 자, 법질서의 자, 불가침, 요게 무슨 요소라고 했죠? 제 1요소라고 했죠? 그죠? 자, 제 1요소, 자, 이 법질서의 불가침을요, 자,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상에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자, 공법 질서의 불가침이 있고, 또는 그 밑에 이제 사법 질서의 불가침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법 질서가 자, 잘 유지되고 있느냐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공법에서 말하는 건요. 아마 요게 이제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 국가와 자, 개인 또는 뭐 회사 간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들이 있죠. 하지 말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사법이란 건요. 자, 주로 이제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하지 말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 사법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주로 이제 공법적인 개념은요. 우리가 예시를 줄 수가 있는데 자, 형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법에서 뭐 사기치지 마라 또는 뭡니까? 살인 저지르지 마라, 사람 때리지 마라 이거 다 정해놓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자, 형법적인 개념, 즉 공법의 개념이 되겠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면 바로 어떻게 한다? 경찰은 바로 개입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뭐 살인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경찰 출동하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사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이제 하지 말란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자, 민법을 통해서 정해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을 통해서 뭐 개인 간에 뭐 땅 다툼이 있다든가 또 뭐 층간소음이 있다든가 자, 이런 것들 다 뭘로 정해놓습니다. 다 민법에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 개인과 개인 간에 자, 법을 다툰다. 다 어디서 정하고 있습니까? 자, 민법적인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라 한다? 개인 우리 사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법적인 개념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요. 다만 자, 경찰이 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겠다. 자,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서 자, 경찰이 가서 자, 윗집 아랫집 다 두드려 팰 수 있었어요? 없죠. 경찰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 집밖에 못 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자, 요거는 층간소음은 자, 데시벨 확인해 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다투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어디에 떠넘겨버려요? 자, 직접적인 개입은 못하고 약간 자, 제지 정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만 하고 어디에 넘겨버려요?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으로 넘겨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제지한다. 우리가 요거를 자, 잠정적인 개입을 할 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론서 가서 자, 이 공법 질서의 불가침은요. 자, 공법적인 질서에 대한 침해는 바로 이제 제가 형법을 예시 들었습니다. 자, 형법을 침해했다. 즉 사람 죽인 거예요. 사람 두드려 팬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자, 이 공공의 안녕, 즉 공공의 안녕에 대해서 뭡니까? 자, 위험을 발생시킨다. 그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자, 바로 경찰권 개입이 바로 허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밑에 니은 갑니다. 자, 위험만 존재해도 자, 경찰권 발동이 개입이 가능하다. 자, 저 새끼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위험이죠? 어떻게 해요? 경찰 부를 수가 있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밑에 이제 사법질서 불가침 봅니다. 사법질서 불가침 기억 볼게요. 자, 경찰 공공의 원칙이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를 정해놓은 원칙이 자, 뭡니까? 자, 경찰 공공의 원칙입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공공을 위한 것이다. 그죠? 경찰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 공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에는 마음대로 끼어들 수가 없다. 이 원칙을 뭐라 한다?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자, 사적 자치의 원칙이랍니다. 이거 사적인 거는 사적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자치란 말이 뭔 말이야? 니 알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일은 니 알아서 해라.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래서 자, 그 밑에 자, 니은 보시면요. 자, 경찰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잠정적인 즉 보충적으로만 자, 개입이 허용 가능하다.
그죠? 잠정적이다 또는 보충적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정적인 개입만 가능하다. 즉, 최종적인 판단은 자, 누구한테 넘겨버려요? 법원에 넘겨버립니다. 즉, 자, 이 사적 질서 불가침에 대해서 자, 경찰은 자,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최종 판단은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한다. 그래서 경찰은 무슨 개입만 가능하다? 잠정적인 개입만 가능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에서 한다? 법원에서 한다. 자, 어디에서? 사법 질서에 대해서.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밑에 갑니다. 자, 그리고 자, 국가 존립의 자, 불가침 보겠습니다. 자, 국가 권립. 요거 이제 간대 좀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자, 경찰은 자, 공공과 관련해서 자, 국가의 존립을 보호할 임무가 있다는 건 당연한 내용이고,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봅니다. 자, 경찰기관은 자, 국가의 이제 이런 그 기관들이 있죠. 뭐 정부부터 해갖고, 자, 이런 것들이 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자, 구상 한번 여러분 상식선에 다 이해가 돼. 자, 그럼 D급 갑니다. 자, 행정관청 또는 경찰 활동에 대해서 위험으로 간주되어 자, 형법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밑에 자, 미연 볼게요. 자,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자, 가벌성이라는 거는 처벌이 가능한가만 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 하고 있는데 처벌할 수준은 아니야. 뭔가 좀 수상해. 수상한데 처벌할 수준은 아니야. 그럼에도 뭘 할 수가 있다? 아, 이 새끼를 자, 이 개인의 뭡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렵게 나왔죠? 말이 어려운데 방금 요 말입니다. 아, 분명히 수상한 새끼가 있는데 뭐야? 저 새끼 좀 이상한데? 그래서 아, 그 새끼를 뭐 잡아들이거나 이건 아니고 그 새끼의 이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사, 그다음에 보안 외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자, 뭘 위해서 우리가 자, 예방 차원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 수상하니까 자, 범죄 발생하지 않게 만들려면 아, 예방 차원에서 확인해 볼 수는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개념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미 치시고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러야만 수사 정보 이거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입니다.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게 조건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야.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까 그 뒤에 같이 자,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 이 수사 보안 외사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밑에 자, 개인 불가침 보겠습니다. 자, 개인 불가침은요. 자, 기억. 자, 경찰은 자, 인간의 자, 존엄성, 다음에 명예, 생명, 건강, 자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법이기라 합니다. 개인이 이제 갖고 있는 보호돼야 될 가치. 자, 이런 것들이 개인법이라는데, 자, 이런 자, 유형의 자산 또는 이제 유형의 이제 생명, 신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머리 들어있는 지적 재산권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지적 재산권까지도 보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자,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자, 무형의 권리, 우리가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무형의 권리까지도 보호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종종 이래 나옵니다. 자, 무형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무형의 권리까지 자, 보호돼야 된다. 자, 그 밑에 자, 니은 봅니다. 이것도 아까 그 위에서 말했던 내용과 자, 비슷합니다. 자, 이 경찰의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잠정적인 보호가 돼야 된다. 아까 이 사법 불가침과 비슷하죠? 그죠? 자, 경찰 개입은 개인과 관련된 일이라면 자,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개인과 관련된 일은 자, 대부분 다 뭡니까? 자, 모두 다 자, 이 잠정적인 개입만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잠정적인 보호에 국한돼야 되고, 자, 최종적인 보호는 자, 어디에 맡긴다? 마찬가지로 자, 법원에 맡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법원에 맡기고, 가령 이런 겁니다. 아, 저 새끼가 내 악보를 베껴다가 지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어. 그죠? 자, 그러면 자, 경찰이 최종적으로 야, 이거 얘 거니까 얘 갖다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누구한테 맡깁니까? 법원에 맡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자, D급 갑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 자, 개인 법익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자, 동그라미 자, 공법 규범을 자, 위반한 경우,
자, 이 공법 규범이란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형법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형법까지 위반할 경우에는 자, 경찰은 원래 원칙적으로 자, 이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개입만 가능한데 아까 그 위에 말했던 공법까지 같이 위반을 했습니다. 공법, 사법 같이 위반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공법을 위반하면 바로 경찰은 개입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 잠정적인 조치만 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경찰이 개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악보 얘기를 했는데 이 새끼가 내 악보를 훔쳐가면서 나를 이제 때리고 간 거야, 이렇게. 그럼 뭐야? 형법 위반이죠? 형법 같이 위반했으니까 아, 공법도 위반했고 사법도 위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새끼 나 때리는 새끼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요. 자, 재량권이 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됐다는 거는 경찰은 선택권이 없다. 바로 투입돼야 된다.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겠죠? 나중에 어차피 추가 좀 배울 내용인데 여튼 자, 이런 개념이 있고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 이제 공공의 질서가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공의 안녕했고 자, 이제 질서 볼게요. 자, 질서는요, 아까 이제 무슨 개념이라 했죠? 자, 불문법적인 개념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 마땅히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은 이제, 자, 불문법적인 개념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인데, 근데요, 자, 예전에는, 자, 법 없이도 살았다 합니다. 법 없이도 살았다 하는데, 이 새끼들이 당연히 옛날에는 당연히 지켜야 됐던 것들을 지금은 그런 법망만 피해서 어기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은요. 자, 이 불문법적인 개념이 계속 자,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고 있어요. 자, 축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옛날에는 당연히 지켜졌던 내용들이 지금 안 지켜지니까 자, 이게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성문법적인 개념으로 조금씩 변화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불문법이란 거는 문서화되지 않은 법인데 굳이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지켜졌던 그런 질서들을 말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뭘로 이동한다? 성문법으로 이동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불문법적인 개념, 즉 질서 개념 어떻게 한다?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의 보시면요. 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자, 개인 활동에 대한 자, 불문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자, 불문 규범 동그라미치고. 그래서 자, 이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자, 무슨 개념 말한다? 자, 불문법적인 개념을 말하겠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성격 갑니다. 자, 기억. 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자, 공공의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문법이죠. 그죠? 야, 이 새끼야, 법이 아니더라도 질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 질서는 뭡니까? 보충적인 개념입니다. 항상 베이스는 뭐가 된다? 기본은 공공의 안녕, 즉 성문법적인 내용. 법에 있는 거는 최소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법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키되 다음에 보충적으로 요거까지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보충적인 개념이다. 자, 밑줄치고 자, 니은 갑니다. 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자, 유동적, 상대적이다. 그죠? 자,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이제 장발로 하고 다니는 거, 또는 여자들이 이제 무릎 이상 이제 미니스커트 하고 다니는 거, 요거 자체가 위반이었습니다. 요거 자체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막 단속 하러 다니고,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남자가 여기 머리 이렇게 기우고 다니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계속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질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자, 변화한다. 자, 즉, 유동적이다. 또는 상대적이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밑에 디귿 봅니다. 아까 말했던 내용이죠. 갈수록 질서를 안 지키니까 자, 뭘로 바꿔버려? 성문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갈수록 자, 성문화 추세에 따라서 자, 이 불문법에 대한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된다?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축소되고 있다. 자, 리을 갑니다. 자, 질서라고 말하는 건요. 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자, A한테는 자, 질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B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생각하는 질서는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를 이제 제지하기 위해서 A가 이제 B한테, 질서 좀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자, 개인의, 자, 기본적인
권리는 지킨 선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용 볼게요. 자, 이 국민의 자, 기본적인 자,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 이제 기본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 자유와 이제 권리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을 말합니다. 자, 이 헌법에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자, 이 A가 생각했던 질서가 B가 생각하는 질서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자, 즉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 엄격한 뭘 요구한다? 합헌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헌법을 정확히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내용 볼게요. 자,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된다. 즉 헌법을 정확히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왜? 헌법에서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거 잘 지키라는 얘기고. 자, 미음도 옵니다. 자, 미음 보시면요. 자, 질서와 관련해서는 경찰 개입 요거는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죠? 요거는 재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찰이 뭐 질서를 안 지키나, 좀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만, 자, 이 경우에도, 자, 의무에 합당한 재량 행사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의무에 맞게끔, 경찰이라는 신분에 맞게끔, 자, 행사해라.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위험 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험하고, 자, 손해까지만 좀 구분을 좀 하고, 제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선, 자, 위험을, 자, 이 구분하는 개념 중에 여러분들이, 자, 손해랑, 자, 위험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자, 위험은요, 자, 손해가 발생이, 자, 예상이 되는 거. 예상이 되는 게 뭐가 되겠다? 위험이 되겠다. 다시. 자, 위험은 뭐다? 손해가 발생될 예상이 있는 게 바로 위험입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이 새끼야 짜증나게 하잖아. 그래서 내가 남의 집에 이제 그 신발장 위에 있던 자, 도자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 위험이야, 손해야? 위험이죠. 그냥 든 거야. 도자기를 깨뜨리려고. 내가 뭐가 예상돼? 도자기를 깨려고 하는 게 뭐가 돼요? 예상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위험이란 겁니다. 저 새끼 좀 도자기 깰 것 같은데 좀 위험한데?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도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자기가 손해가 발생했죠. 도자기 막 1000만짜리 해봐.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했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뭘 한다? 손해를 하겠다. 알겠죠? 그럼 간단합니다. 자, 위험이란 뭘 말한다? 손해가 발생되는 예견되는 거, 예상되는 거를 우리가 자, 위험이라 하겠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